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메일에서 교육예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광고판 예제 진행할 건데 이 광고판 예제 실습 시간이 조금 길어서 오늘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자, 이 모델을 진행할 건데 어제 했던 예제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 예제는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메커니즘에서 기어 그리고 캠은 여기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3D 접촉 이 두 가지 기능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자리 계신 분 그리고 다운로드 다 받으신 분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업 디렉토리 만들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디렉토리 먼저 설정하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제가 드린 파일이 03-1번 예제일 거예요. 저랑 위치는 좀 다르실 수 있는데 바탕화면에 이제 03-1번 예제를 작업 디렉토리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 만들기. 자, 어셈블리로 바꿔주시고 통일 조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첫 부품을 기본값으로 가져오면 지금 딱 컨트롤 D를 딱 눌렀을 때 이런 모양이 뜨도록 하려면 조금 첫 부품 위치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 1번이 기본 첫 번째 부품으로 가져올 거예요. 베이스 1번. 어셈블 해서 베이스 1번 선택해 줍니다. 열기로 가져오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할 거냐면 얘가 조금 좀 티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심선이거든. 중심평면이거든요. 중심평면. 중심평면을 기반으로 한쪽은 조금 멀고 여기 한쪽은 좀 가깝죠. 그 구멍까지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누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심평면을 기반으로 먼 쪽이 내 쪽으로 본인 쪽으로 가까이 플러스 방향 쪽으로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첫 부품 가져올 때 기존에 있는 어셈블리에다가 면일치 3번 줘서 조립을 했었잖아요. 그쵸? 혹시 이거 화면 보이세요? 아, 네.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면일치 3번으로 조립을 할 건데요. 자, 일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인 상태로, 자, 먼저, 딱 이렇게 두고, 자, 가운데 있는 플랜, DTM F4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랜 선택해서 찍어주고, 프론트, 어셈블리의 프론트와 면일치 시켜줘야겠죠. 딱 눌러주면, 처음에는
저처럼 각도로 뜰 수도 있고, 뭐 거리로 뜰 수도 있고, 일치로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장해서 일치로 맞춰줍니다. 자, 일치가 됐죠. 자, 그럼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딱 고정이 된 거예요. 딱 한쪽 면이. 자, 두 번째. 살짝 틀어놔요. 살짝 이동해서 좀 틀어놓고. 자, 이번에는, 이 DTM2 얘를 어셈블리 라이트에다가 고정시킬 겁니다. 자, 우클릭 세제약 조건 눌러서 가운데 DTM2를 선택해주고 어셈블리의 라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처럼 거리가 뜨시면 일치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은 GTM3를 어셈블리 탑에 맞춰주면 되겠죠. 우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GTM3와 탑 거리로 뜨면 일치로 바꿔줍니다. 자, 어려운 구석은 아니에요. 그냥 데이텀끼리 맞는 방향끼리 딱 대충 돌려놓고 면일치, 면일치, 면일치 3번 주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으로 빠져나오고 일단 데이텀은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품 계속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부품은 베이스 6번 어셈블로 가져옵니다. 베이스 6번. 가져와서, 자, 얘는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이거 원래는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조립하는 거니까 원래는 여기에 볼트를 채우려고 이게 볼트 머리 구멍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은 좀 구멍이 작죠? 예,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자, 얘를 살짝 돌려보시면 지금 가져온 파트를 살짝 돌려보면 아래도 구멍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멍과 구멍끼리 맞춰주고 면일치 시켜주면 딱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맞죠? 자, 근데 그러면은 무슨 구석이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의 구멍과 하나의 구멍이 축일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대편 구멍과 마찬가지로 바디 6번의 반대편 구멍이 방향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으로 제어가 돼야 되고 마지막에 윗면과 아랫면끼리 면일치 이렇게 세 가지 구속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먼저 안쪽에 구멍 좌우 대칭 형상이라서 상관없어요. 뭐 아래쪽 찍어도 되고 위쪽 찍어도 되고 밑에 쪽 구멍 원통 하나 찍고요. 살짝 돌려서 여기 원통 찍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축일치가 됐죠. 축일치가 돼서 이렇게 자유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자유도를 구속했어요. 자, 두 번째 우클릭 길게 새 제약 조건 눌러서 이번에는 내가 첫 번째 축 찍었던 반대편 있는 구멍 원통을 찍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립하는 부품 베이스 6번 같은 경우도 반대쪽을 딱 찍어주면 저처럼 방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일치나 거리 막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방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클릭 길게 새 제약 조건 눌러서 윗면과 아랫면 면일치 시켜주시면 되는데 거리를 확장해서 일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반대편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편도 저희가 반복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또 새로 불러와서 할 필요 없이, 잠시만요. 자, 반복을 해볼게요. 베이스 6번 선택해서 반복 눌러주시고, 잠시만요. 제가 구속을 잘못 넣었어요. 방향이 왜 2번이 들어갔을까요? 저처럼 방향이 막 2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일치, 방향 일치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6번 선택해서 반복 눌러주시고 이제 3가지 구속이 딱 떴죠. 선택, 선택, 선택해서 추가. 자, 그러면은 저희가 구속 줬던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쪽 구멍에 축일치 했죠. 두 번째 이쪽 구멍에 방향으로 맞춰줬죠. 세 번째 위쪽 면에 면일치 줬습니다. 자, 그럼 순서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찍고, 찍고, 윗면 찍고. 다 조립되죠.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져올 건 7번. 7번 부품 또 가져와서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크게 이제 다들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베이스 7번 열기로 가져옵니다. 베이스 7번 열기로 가져와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이렇게 조립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립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조립을 해야 같은 선상에 뭔가 구멍이 딱 나져 있으면서 뭔가 그 위에 파트를 하나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 좀 위쪽으로, 센터보다 좀 위쪽 방향으로 바라보게끔 이렇게 놓고 조립을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살짝 돌려서 원통 찍고, 첫 번째 원통 찍고, 축일치 되죠? 우클릭 길게 새 제약 조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원통 찍고, 살짝 돌려서 반대쪽 원통을 찍어줘서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자, 우클릭 길게 새 제약 조건 눌러서 윗면과 아랫면 일치 주고요. 조립됐죠? 반대편은 마찬가지로 반복하겠습니다. 자, 7번 눌러주고 반복. 그 다음에 일치 3개 추가 눌러서 선택, 선택, 윗면 선택. 자, 어렵지 않죠? 자, 베이스는 다 조립을 해놓고 그러고 실습해 볼 거예요. 자, 베이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 다 조립해 볼게요. 그 다음 4번 가져오겠습니다. 어셈블 4 치면 베이스 4번이 뜰 거예요. 자, 얘는 어떤 방식으로 조립을 해야 되냐면 얘도 좌우 대칭이 아니죠. 센터 기반으로 원들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조립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도 얘는 조립할 때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개념이
100% 잡혔으면 어떻게 조립하는지 감이 오는데 개념이 한 50% 정도밖에 성립이 안 돼 있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쪽 구멍 여기다가 일치시켜주고 이쪽 구멍 여기다가 일치시켜주고 그냥 면일치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디, 움직이지 않는 그냥 고정 부품이기 때문에 구속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거를 한 부품에다 주는 버릇을 계속 들여놔야지 얘는 한쪽 부품에다가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져왔던 7번. 이 오른쪽에 있는 7번에다가 축일치, 방향일치, 면일치. 딱 주면은 고정이 되는데 얘 줬다가 얘 줬다가 하면은 나중에 다른 부품 조립할 때 그 버릇이 남아서 이쪽 부분, 저쪽 부분, 특히 구동하는 부품을 분산해서 구속을 주면은 구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디 같은 것도 한쪽에 몰아줄 수 있을 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정 안 되면 몰아줄 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산해서 가는 거예요. 자, 조립해 볼게요. 첫 번째, 얘네 조립했을 때랑 똑같아요. 원통과 원통 찍어서 먼저 축일치 시켜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돌겠죠. 우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자, 두 번째 반대편 구멍끼리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됐죠? 그다음 우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윗면과 바닥면 순차적으로 찍어서 면일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더 조립하고 실습해 볼게요. 5번 어셈블 눌러서 5번 베이스 가져옵니다. 자, 왼쪽 모델 트리 순서를 봐주세요. 자, 5번은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대칭 형상이라서 이렇게 하든 뒤집어서 하든 똑같아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몰아줄게요. 마찬가지로 이 베이스 6번 오른쪽에 있는 베이스 6번에다가 계속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일치 지금 똑같은 거 계속하죠. 방향일치 세 번째 면일치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 2번 베이스 가져와서 조립해 볼게요. 베이스 2번. 자, 베이스 2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조립해 놓고 띄워 놓을 거예요. 제 화면을 잘 봐주면서 조립해 주세요. 언뜻 보면은 그냥 대칭 형상 같지만 한쪽 구멍이 좀 커요. 여기가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제일 큰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조립이 된다 쳤을 때 이쪽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사이드에 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품 하나에다 몰아줄 건데 저는 그냥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게 조립하기 쉬워 보이니까 여기다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과 구멍끼리 축일치 시켜주시면 돼요. 축일치. 자, 축일치 되죠? 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눌러서 두 번째 구멍끼리는 방향일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이 면이 이 뒤에 면까지 오던지 이 안쪽에 들어간 면이 이쪽 면까지 오던지 둘 중 하나 하면 되죠? 저는 뒤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이 이 뒤에까지 있어라. 찍어주고 일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여기까지 베이스들, 기본 틀을 조립했고요. 이거 조립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되면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바디가 다 조립이 됐으니까 이제 구동부들을 조립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져올 게 모터 X를 가져올 겁니다. 자, 어셈블 눌러서 그 다음부터는 다음 부품은 모터 X를 가져올 건데 자, 여기 있습니다. 모터 X를 치셔도 되고 모터 치셔도 돼요. 모터 언더바 X를 열기로 가져옵니다. 자, 얘는 처음 구동이 되는 구동부라서 파이가 좀 커요. 자, 얘는 딱 봐도 들어갈 데가 여기밖에 없죠. 이 구멍밖에 없죠. 눈으로만 봐도 구멍 차이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 X를 선택해서 원통 선택하고 먼저 축일치 시켜줘야겠죠. 항상 이렇게 챔퍼가 들어가 있는 부품 찍어주실 때 유의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멀리서 보통 많이 찍으세요. 멀리서 찍다 보면은 원통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서리나 챔퍼 부분이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줌을 해서 이렇게 챔퍼 부분이 안 찍히고 원통이 찍히는 거를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원통 찍어주고요. 자, 윗면부터 이 모터 엑셀의 윗면 그리고 엑셀이 좀 위아래가 있어요. 이렇게 키 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위쪽입니다. 자,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반대로 뒤집히면 안 돼요. 이게 위쪽이에요, 위쪽. 자, 위쪽에 있어야 되고 이 윗면이 지금 조립되는 베이스 2번의 18.5 거리값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윗면 찍고 베이스 2번의 윗면 찍고 거리값은 18.5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동력 전달할 거니까 어차피 핀 구속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핀 구속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가정 허용을 풀어주고 그러고 사용자 정의를 확장해서 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우클릭 길게 눌러서 가정을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에서 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거리값은 18.5예요. 18.5. 자, 그 다음 부품 가져올게요. 그 다음 부품은 기어. 기어를 가져올 건데 기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어가 보시면 기어 62665, 6293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62665 가져올 겁니다. 뭐 숫자가 조금 길긴 한데 개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서 크게 헷갈리시진 않을 거예요. 65로 끝나는 기어를 가져와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로 가져와서 자, 얘는 키 홈이 들어가는 키 홈은 아니고 여기 이렇게 단위져 있어가지고 회전하지 않도록 딱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원통과 원통 먼저 찍어줄 건데 원통 찍고 자, 핀의 원통을 딱 찍어서 X축에 원통을 딱 찍어서 먼저 축일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베이스 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회전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 구속 줄 겁니다. 평행 구속. 두 번째 구속은 이 면
플랫한 면과 이 플랫한 면끼리 찍어서 각도가 아니고 평행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회전에 대한 정의가 구속이 되었죠. 이제 딱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보는데 좀 잘못됐어요. 자, 보시면 이 기어가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한쪽이 튀어나와 있죠. 양쪽이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한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아래쪽을 가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조립을 다 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방향 전환만 해주면 돼요. 이 평행에 대한 방향 전환이 아니고 저희가 첫 번째 줬던 일치구속 있죠. 일치구속. 자, 일치구속을 선택하려면 배치창을 열어서 일치를 딱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일치를 누릅니다. 일치.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배칭 이동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스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세제약 조건 눌러서 이제 면일치 시켜주면 됩니다. 어디? 이 윗면과 엑셀의 윗면, 모터 엑셀의 윗면과 기어 62665의 윗면을 순차적으로 찍어서 완전 구속시켜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부품은 제네바 8866을 가져올 거예요. 8866을 가져올 건데 자, 어셈블 눌러서 8866 치시면 됩니다. 검색할 때 8866 치시면 부품이 하나 나오고요. 이 부품을 열기로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얘는 위아래가 있어요. 딱 봐도 이 부분이 한쪽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되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축일치 시켜줄게요. 자, 핀에다가 고정할 거니까 핀의 축과 자꾸 X를 핀이라고 하는데 이 X의 원통과 지금 불러온 제네바 8866의 원통을 찍어주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정확한 원이 아니고 한쪽이 잘려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반원 또는 그냥 여기 바깥에 큰 원통 찍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바깥에 큰 원통 이렇게 찍어줘도 어차피 동심이죠. 이게 찍어줍니다. 찍어서 먼저 축일치를 맞춰주고요. 자, 두 번째 방향을 맞춰줄게요. 방향을 새 제약 조건 눌러서 당연히 이 단이 있는 부분 면과 면끼리 일치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찍어주시고 자, 여기서 찍을 때 자, 어떻게 찍을까요? 뒤에 있는 얘가 지금 물체가 가로막고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찍어야 될 부품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우클릭을 한번 누릅니다. 자, 그럼 얘는 기어의 면이에요. 자, 지금 축이랑 일치하고 있죠. 그럼 얘가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한 번 더 찍어요. 그럼 좀 길죠. 그리고 설명을 봐도 모터 엑셀 서피스 F2라고 되어 있어요. 모터 엑셀의 면이다. 그쵸? 얘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일치로 뜨면 더블 클릭해서 평행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리값은 이 윗면과 윗면의 거리값은 몇을 줘야 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딱 정면을 딱 틀어놓고 살짝 내립니다. 먼저 찍어줘야지 거리값이 나오죠? 자, 순차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우클릭 길게 세제약 조건 누르고 윗면 찍어주실 때 이런 데 찍으시면 안 돼요. 단이 있어서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가운데 원통 윗면과 모터 엑셀의 윗면 찍어주시고 일치로 나오면 거리로 바꿔줍니다. 일치로 나오면 거리로 바꿔서 거리가 몇인지 한번 볼게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쭉 내려요. 얘가 여기에 이렇게 딱 안착이 돼야 되겠죠. 자, 8.5가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거리값이 맞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기어의 윗면과 아래까지 거리가 8.5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도 기어는 당연히 완전 구속이고 얘도 평행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완전 구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핀축이 돌면서 기어와 이 제네바 8866 파트가 동시에 도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조립이 잘 됐는지 한번 컴포넌트 끌기로 돌려볼게요. 잘 돌아가네요. 그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조립하다가 중간에 숨겼는데 이 베이스 4번은 조립할 때 조금 걸리적거려서 제가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4번 잠시만요. 베이스 4번은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4번은 숨겨두고 그 다음 조립은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를 다 조립해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하나만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같다 다시 이렇게 가면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기어들 먼저 다 조립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립될 게 엑셀1이에요. 자, 어셈블 눌러서 엑셀 검색하면 엑셀1이 있습니다. 자, 엑셀1 가져와서 이렇게 조립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조립해 볼게요. 원통 먼저 축일치 시켜주시고 이 바닥면이 이렇게 들어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면일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바닥 찍고 베이스 4번의 바닥을 찍어서 일치로 맞춰주고 자, 얘 같은 경우는 핀 구속 들어가야겠죠. 얘랑 기어가 조립될 거니까 기어와 기어 맞물려서 저희가 기어 쌍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의 핀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미리 반복을 해 놓을게요. X를1 눌러서 반복. 선택, 추가. 원통하고 뒷면 딱 찍어주면 반복되죠. 다시 원통하고 뒷면 찍어주면 반복이 되죠. 자, 여기까지 조립해보고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이거 조립하고 한 10분 정도 쉴게요. 시작은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져올 거는, 이제 이쪽에 쭉 조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를 보면서 그냥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기어가 총 4개고, 기어랑 연결돼서 돌아가는 제네바 파트가 총 4개예요. 근데 4개를 동일한 같은 라인으로 쫙 연결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다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볼게요. 살짝 틀어서. 자, 그러면은 기어는 당연히 맞물려야 되니까 기어의 위치는 다 동일하고 뒤쪽에서 보면 얘네 위치는 한쪽은 기어가 아래쪽, 한쪽은 기어가 위쪽, 한쪽은 아래쪽, 한쪽 위쪽. 약간 이런 식으로 겹치면서 예, 이렇게 조립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보면 조금 헷갈려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헷갈리는 파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립되는 게 2가지밖에 안 되니까 4개, 5개 이렇게 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조립했잖아요. 첫 번째 구동축은 조립했으니까 두 번째는 기어를 아래쪽, 제네바를 위쪽. 세 번째는 제네바가 아래쪽, 기어가 위쪽. 다시 아래쪽, 위쪽.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조립될 부품은 기어 62932. 기어 2가지밖에 없었죠? 기어 62932 가져옵니다. 기어 62932를 열기로 가져올게요. 자, 얘는 먼저 아래쪽에 먼저 조립이 돼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얘가 아래쪽이긴 해도 이 방향이 또 있죠. 얘냐, 얘냐. 근데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딱 조립이 됐을 때 이렇게 맞잖아요. 얘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먼저 축일치 시켜줍니다. 원통과 원통을 찍어서 축일치를 시켜주시고 자, 두 번째 구속은 지금 축이랑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의 바닥면에서부터 이 기어의 바닥면까지 거리를 입력해 줄 건데 이 두께만큼 값을 주면 되는데 이 두께가 현재 8mm일 거예요. 그래서 값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세제약 조건 눌러서 핀의 X1의 바닥면과 방금 가져온 기어의 바닥면을 찍어 주시고 저처럼 일치로 뜨면 거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거리를 쭉 올려서 8mm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기어가 딱 맞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립된 애들은 거리값은 다 8이에요. 8. 자, 이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뭐가 하나 빠뜨려졌죠? 뭘까요? 뭐 가정 허용이 빠졌죠? 예. 얘는 축이랑 물려서 돌아가야 되니까 가정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부품은 제네바 9144. 9144 해서 제네바 9144를 가져옵니다. 예, 가져와서 조립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위아래가 있죠?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조립할 거예요. 조립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어차피 기어랑 같이 도는 애니까 기어랑 해주셔도 되고
그냥 얘는 기어랑 조립을 할게요. 기어랑 조립할 거니까 축을 기어랑 찍어줄게요. 자, 찍어주실 때 새로 불러온 부품에 외관 원통 찍어주시고 안쪽이나 외관 원통 찍어주시고 자, 기어의 원통 찍을게요. 기어. 자, 축을 찍으면은 부품이 나뉘어지죠. 나뉘어질 거예요. 면일치를 기어랑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의 원통, 빨간 색깔 기어의 원통을 찍어줍니다. 자, 그럼 축일치 되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속은 기어의 윗면과 제네바의 아랫면을 순차적으로 찍어서 일치로 바꿔줍니다. 맞죠? 그 다음부터는 동일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반복입니다. 다시 제네바 불러와서 얘는 이번에 얘가 먼저 조립이 돼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는. 얘가 먼저 이렇게 조립되고 그 다음에 기어 조립되고. 자, 조립해 볼게요. 축 찍어서 축일치 시켜주시고 두 번째 이번엔 축이랑 바로 연결하니까 축의 바닥면과 이 제네바 파트의 바닥면 찍어주신 다음에 거리값은 몇이었죠? 8이죠. 거리값은 8입니다. 당연히 가정 허용이 찍혀 있어야 되고 조립을 완료합니다. 자, 다시 두 번째는 기어 62932 어셈블로 기어를 불러와서 자, 얘는 볼게요. 두 번째 기어 조립할 때 이렇게 조립했죠? 근데 얘를 이렇게 또 올리니까 기어 단이 안 맞아요. 얘는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맞죠? 이렇게 뒤집어져야지만 이게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기어는 원통 당연히 찍어주시고 축이랑 안 하고 이 제네바 파트랑 조립을 할게요. 얘는 원통과 제네바 파트의 원통 찍어주시고 면일치는 당연히 이 윗면과 아랫면 순차적으로 찍어서 일치로 맞춰주시면 되죠. 여기 네 번째는 이 두 번째 얘가 네 번째 조립대래는 이 두 번째랑 동일합니다. 어셈블. 자, 그럼 반복 한번 해볼까요? 반복. 자, 반복하면은 어디 찍어줬는지 막 다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얘는 그냥 조립할게요. 다시 62932 파트 불러와서 위쪽을 바라보게 하고 원통 찍어주고 새 제약 조건에서 핀의 바닥면과 핀의 바닥과 원통의 바닥 거리값으로 8을 줘야죠. 8. 딱 맞죠? 같은 현상이죠. 세 번째 다시 제네바 9144 파트를 가져와서 이번엔 이렇게 세워놓고 원통과 원통 기어랑 맞춘다고 했죠? 원통과 기어의 원통 살짝 돌려서 기어의 원통 찍어주고 면일치 마지막 윗면과 아랫면끼리 면일치 어려운 구석 하나도 없죠? 그냥 다 일치 그냥 면일치 축일치 그리고 어차피 회전은 가정허용으로 묶어주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조립하고 파트 하나, 앞쪽에 있는 파트 하나 더 조립해 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실습하면은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이제 광고판 쪽 파트를 하나 조립해 볼 건데 자, 그 다음 쓸 거는 엑셀 3번을 갖다 쓸 겁니다.
엑셀 3번을 갖다 쓸 거예요. 자, 어셈블 눌러서 엑셀 3번. 얘는 엑셀 1번보다 좀 길어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앞쪽에 있는 이 구멍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원통 찍어주시고 새 제약 조건 눌러서 바닥면과 바닥면을 찍어줍니다. 당연히 일치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제가 돌아가는 형상을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 축은 멈춰 있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돌립니다. 자, 얘는 지금 조립되고 있는 이 축은 가정 허용이 체크가 풀려 있어야 돼요. 얘 혼자 자체적으로 돌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광고판이 자기 스스로 도는 게 아니고 이 기어가 돌면서 이 제네바가 크로스를 3D 접촉으로 계속 쳐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멍, 이 파트, 이 바디 2번, 이게 베이스 몇 번이죠? 이 베이스와 이 핀이 계속 돌아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쵸? 자, 조립하고 나오고. 아, 조립하다 말았죠? 맞나요? 제가 조립을 이 면과 바닥면끼리 일치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조립될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크로스. 그 다음 크로스를 가져올 건데 어셈블 눌러서 CRO 입력하시면 돼요. 제네바 언더바 크로. 이 크로스인데 S가 잘렸어요. 크로스를 가져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뒤가 있습니다.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앞뒤가 있고 얘는 이 보스 부분이 아래쪽을 향한 상태로 이렇게 조립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줘볼게요. 자, 원통 찍어서 먼저 축일치 시켜주시고 두 번째 세제약 조건 눌러서 이 바닥면이 이 축의 바닥과 거리가 8, 두께 8이었죠? 8만큼. 자, 근데 얘는 가정 허용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떨어져 있으면 얘도 떨어져서 회전하는데 얘도 보라색이면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얘가 돌면서 이 축이 돌면서 광고판과 크로스를 동시에 같이 묶여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조립 실습할 때도 여기는 다 축이랑 다 본드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정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막 겹쳐져 있는 건 상관없어요. 나중에 끌어다가 위치 다 맞춰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페이서가 하나 들어가는데 위치를 맞춰주기 위한 스페이서예요. 어셈블 눌러서 SP 눌러주시면 스페이서 하나 있고요. 얘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축 일치를 얘는 그냥 크로스랑 해줄게요. 크로스의 아래쪽 있는 원통 찍어주고 제약 조건 눌러서 바닥면을 크로스의 바닥면과 일치되게. 됐죠? 자, 하나만 더 조립해보고 조립 실습할 겁니다. 자, 간단한 일치 구속은 제가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 가져올 거는 TR 치시면 트라이앵글 1번이라고 있어요. 트라이앵글 1번이라고 있고 자, 얘는 이 크로스와 거리값을 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원통과 얘 원통, 아래쪽 원통이 있고 얘는 삼각형이에요. 아래쪽 원통 찍어줘야 됩니다. 원통 찍고 크로스 파트의 원통을 찍어줍니다. 자, 어차피 크로스든 스페이서든 축이든 다 동축이에요. 근데 뭐 스페이서에 찍어주고 또 면일치는 또 다른 거 해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주는 게 아니고 얘는 크로스와의 관계를 또 맺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의 원통을 찍어준 거고 어차피 크로스는 이 축에 정확하게 가정 허용이 돼서 같이 돌 거니까 굳이 축에 안 찍어도 됩니다. 자, 크로스의 축일치를 찍어주고 거리 값으로 크로스의 윗면과 이 바닥면이 거리 값을 줄 건데 거리 값은 자, 이걸 쭉 내려서 이 스페이서까지 오면 딱 되겠죠. 22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 얘를 봤을 때, 지금 얘가, 한번 볼게요. 얘가 쭉 돌면서, 얘를 한번 쳐주잖아요, 이렇게. 쳐줄 때 얘가, 이렇게 한 번 움직입니다. 한 바퀴가 아니고 한 번 움직여요. 자,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광고판이 얘랑 따로 놓으면 될까요? 크로스랑? 얘가 이만큼, 컴포넌트 끌기로 얘가 이만큼 가면 광고판도 이만큼만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계속 밀리고 틀어져가지고 광고판이 똑바로 이렇게 딱딱딱딱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한 번 이렇게 쳐줬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광고판의 면이 크로스의 한 부분과 계속 평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크로스랑 연결을 해준 거고 여기까지만 줬어도 자동으로 가정 허용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가정 허용을 풀어준 다음에 세 번째 구속을 크로스의 앞쪽 면 여기 플랫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면과 광고판의 면 찍어서 평행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평행. 자, 그럼 완전 구속됐죠. 지금 이 면, 여기 플랫한 면과 이 면을 찍어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컴포넌트 끌기로 크로스를 움직이면 광고판이 같이 돌아가요. 자, 가정 허용으로 그냥 둬도 그냥 눈대중으로 맞춰도 같이 돌아가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동으로 할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거 자동으로 돌렸을 때 완벽하게 평행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조금씩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평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조립 실습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이 모델 트리를 보시고 조립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은 얘 두께가 8이니까 여기는 다 거리값 8 그리고 일치, 거리값 8 일치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 크로스 부분도 여기는 22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거리값을 눈으로 보고 주셔도 돼요. 한번 실습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조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하고 한 20분 정도 시간 들여서 실습하고 12시부터 점심 식사하고 1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2시까지는 질문 받으니까 하다가 잘 안 되시거나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리에 다 계신가요? 이제 1시에 진행을 할 건데 자리에 계신 분은 채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진행할 건데 나머지 3가지 이 광고판도 전부 다 조립을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기어 정의, 그 다음에 3D 접촉 이렇게 계속 넣어주고 마지막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캡처, 스크린샷을 찍고 이제 돌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니까 두 번째에서는 먼저 핀이 들어가는데 이 핀 같은 경우 엑셀 3번을 얘는 반복으로 쓸게요. 얘는 위치가 계속 바뀌어져서 반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엑셀 3번은 반복으로 좀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3번 선택해서 반복 눌러서 선택 추가 원통 바닥면 원통을 잘못 찍었어요. 자, 원통 바닥면 이렇게 모두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 들어갈 건 스페이서 1이에요. 스페이서 1을 가져다가 먼저 스페이서 1을 조립하겠습니다. 원통 바닥과 바닥끼리 거리값으로 8 얘는 가정 허용을 체크해 주고요. 자, 여기에는 빠르게 설명드릴 거예요. 왼쪽이랑 동일하죠. 조립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음에 크로스 파트 가져와서 얘는 다 이렇게 이 튀어나와 있는 보스가 전부 다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얘도 아래쪽, 요렇게 조립될 때도 아래쪽, 이렇게 조립될 때도 아래쪽. 자, 아래쪽으로 해서 원통 그리고 이 면과 거리값으로 22가 아니네요. 얘는 30. 자, 30 입력하고요. 이 스페이서 위에 올리는 거예요. 스페이서 길이가 22니까 8mm 더해져서 30. 다 됐죠. 자,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을 갖다 조립할 때 마찬가지로 크로스에다가 조립을 하고요. 원통을 크로스랑 면일치도 크로스랑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줍니다. 일치.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이렇게 평행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클릭 길게 가정을 풀어주고
다시 앞쪽 면, 여기 어느 면이든 상관없어요. 다 동일한 형상이기 때문에 이 크로스의 앞쪽 면과 방금 가져온 최제약 조건 해서 잠시만요. 자, 크로스의 앞쪽 면과 이 면이 서로 평행이 되게. 됐죠? 평행이 이렇게 평행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평행이 돼야 돼요. 이게 방향이 삼각형이니까, 사각형이면 상관없는데 삼각형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얘가 같은 모서리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돌려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 일치를 이 부분이랑 줘야 됩니다. 얘랑 얘랑 이렇게 평행. 왼쪽에 했던 방식이랑 동일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고 이번에는 크로스.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자, 지금부터 반복해서 조립 한번 해보세요. 원통 자동인 상태에서 원통 찍어주고 바닥과 바닥 길이 8mm 있는 가정호형 체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서 원통 찍고 바닥면과 축의 바닥면이 8mm. 얘랑 동일하고 얘랑 동일해요. 지금 계속 똑같은 반복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원통 자, 이 스페이서 위치가 잘못됐죠? 거리값이 8mm가 아니고 얘는 16.5mm네요. 16.5mm. 트라이앵글 파트 가져와서 먼저 축일치를 크로스랑 축일치를 해주고 자, 면일치는 크로스랑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거리값은 22 들어가죠. 가정호형 풀어주고 최제약 조건으로 이 면과 이 면이 평행해라. 근데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평행해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반복 작업이니까 또 진행해 줄게요. 이번에는 스페이서 먼저 조립 다음 트라이앵글 가져와서 먼저 크로스랑 축일치
면과 면 일치로 맞춰주고 과정 풀고 세제약 조건에서 면과 면을 평행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머지 전부 파트 조립하고 이렇게 전부 조립하고 다 되시면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구속 없어요. 다 반복입니다. 네, 진행할게요. 자, 이제 조립은 다 됐고 그 메커니즘 쪽에서 기어랑 3D 접촉 넣어주고 위치를 잡으면 되는데 일단 컴포넌트 끌기로 조립이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컴포넌트 끌기로 이 각자의 기어들, 이 4개의 기어들이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광고판 4개가 각자 잘 돌아가는지 특히 광고판 돌릴 때는 이 크로스 파트랑 이렇게 잘 연결돼서 이 광고판이 앞을 바라볼 때 크로스 이 플랫한 면이 앞쪽을 같이 바라보는지 하고 한번 지금 한 1분 정도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다 되시면 완료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기어를 넣어 줄 건데 살짝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기어를 연결해 줄 때 이 제네바 파트에 이 핀 쪽, 이 원통이 있는 이쪽이 지금 이 크로스를 딱 물고 가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 광고판이 어떤 순서로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움직일 거냐. 근데 이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어 값을 주고 하면은 이 4개가 굉장히 그냥 뒤죽박죽 제각각 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 겹쳐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시작하는 구동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돌까요? 얘가 반시계로 돌면 두 번째는 기어가 맞물려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이렇게. 그럼 다음 부품은 또 어떻게 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얘는 또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이게 계속 서로 엇갈려서 맞물려 있으니까 제일 왼쪽부터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이런 식으로 기어가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 위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얘를 잠깐 옮겨 놓고 볼게요. 저는 얘네들을 잠깐 좀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일단은 화면을 봐주세요. 개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네도 숨겨버릴게요. 얘도 숨기고 숨기고 자, 이제 이 크로스 파트랑 이 제네바 파트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반시계로 돈다고 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얘가 이렇게 돌 겁니다. 그쵸? 그럼 얘 시작 포인트는 대략 이 정도라고 쳐요. 근데 얘가 제일 첫 번째가 돌았을 때 바로 순차적으로 두 번째가 돌려면 두 번째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일단 반대쪽이죠. 그쵸? 자, 이렇게 위치에 정확하게 있으면 돌렸을 때 얘랑 동시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쳤을 때 순차적으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 딱딱딱딱 바뀌려면
같은 방향으로 쳤을 때 얘는 한 이쯤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한 이쯤에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한 이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여기 처음에 한 7시, 한 8시 반, 한 10시, 한 11시 이쯤에 있어야 같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순차적으로 왼쪽부터 딱딱딱딱 바뀌겠죠. 자, 근데 얘가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같은 출발이고 여기서 이만큼은 와 있어야지 조금 늦게 얘를 돌려주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요 시작, 두 번째가 요 정도, 세 번째는 한 이 정도. 위치는 와야지 얘 돌고 그 다음에 얘 돌고 그 다음 세 번째를 돌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지금 두 번째 이 파트랑 같은 방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두 번째 위치 정도 되는데 세 번째가 한 요 정도 위치 되죠. 네 번째 돌려면 한 이 정도 돼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 시작하자마자 돌고 그 다음에 얘 딱 돌고 그 다음에 얘 돌고 얘는 한 이 정도 돼야 되겠네요. 이 정도 딱 돌고 그런 식으로 왼쪽부터 탁탁탁탁 움직일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춰줄 거는 먼저 스크린샷을 찍어 놓을 거예요. 자, 각각 따로 도니까 일단은 이 크로스 파트를 이렇게 좀 맞춰줍니다. 이렇게 좀 줌을 해서 정확하게 맞는 오른쪽을 봐서 이 부분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게. 오른쪽에 있는 크로스도 살짝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살짝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주고 자, 마지막 것도 이렇게 쭉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주고 자, 앞에는 다 맞았죠. 그 다음에 기어 첫 번째 시작점,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한 이 정도, 네 번째도 한 이 정도. 자, 이렇게 지금 컴포넌트 끌기로 일단 맞춰주세요. 맞춘 다음에 스냅샷을 꼭 찍어주세요. 자, 스냅샷을 꼭 찍어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컴포넌트 끌기. 나 위에서 바라봤을 때 다 숨겨두세요. 위에 걸리적거리는 건. 세 번째는 여기 봐주세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예. 요 정도. 한 9시 반, 10시 사이 정도. 자, 포인트를 제가 주석으로 좀 칠해 줄게요. 이렇게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다 되셨나요? 강성중님 다 되셨나요? 네, 되셨죠? 자, 스크린샷까지 딱 찍었으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응용 프로그램의 메커니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순서대로 기어 연결부터 한번 해줄게요. 기어 연결. 그래서 기어 누르고, 기어가 총 3번 들어가요. 자, 이 기어랑 한 번. 그쵸? 이 기어랑 한 번. 그리고 얘랑 한 번. 이렇게 총 3개가 들어가죠. 기어비는 다 60으로 동일합니다. 다 60이에요, 60. 자, 기억하기 쉽죠, 60. 자, 첫 번째 기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기어의 축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지름은 60. 기어 2번 선택해서 두 번째 축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지름 60.
하고 확인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어 1개 연결 정의가 됐고, 나머지도 반복 작업이에요. 3번 전부. 다시 이번에 두 번째죠. 두 번째 기어 선택하고 60. 세 번째 기어 선택하고 60. 자, 마지막 기어는 이제 세 번째 기어 선택하고 60. 네 번째 기어 선택하고 60. 자, 이렇게 3번의 기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모터 달아줄게요. 자, 서버 모터는 첫 번째 축, 얘를 돌릴 거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있는 축을 서버 모터로 달 겁니다. 서버 모터 선택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축 선택을 해주시고 각 속도의 개수는 한번 볼게요. 한 30 정도로 줬던 것 같은데 개수는 2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20. 자, 근데 모터의 방향을 대칭 이동해서 이 보라 색깔이 위로 오게. 지금 보시면 보라 색깔 화살표 보이죠? 이게 위로 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반시계로 돌 겁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가 맞춰놨죠. 그래서 보라색이 위로 오게 해서 기어 4번과 서버 모터까지 달아주고 다 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3D 접촉을 줄 건데요. 자, 만약에 이제 그 모터 달고 나왔는데 막 이렇게 틀어져서 있는 분들 있죠. 이 크로스가 막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저희가 아까 스크린샷 찍어 놨잖아요. 스크린샷 찍어 놓은 걸 더블 클릭해서 원 상태로 갖고 옵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3D 접촉을 줄 건데 반복해서 총 4번 줄 거예요. 자, 한 번만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3D 접촉 누릅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3D 접촉 눌러서 자, 여기 뭐 참조창 킬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접촉면은 자, 왼쪽부터 갈 거니까 왼쪽에 있는 핀의 원통 찍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캠 구속 넣을 때처럼 보라 색깔 이렇게 등구선이 생겨요. 자, 두 번째는 이 면을 찍어줄 건데 어제 그 마술 예제를 했을 때 이 크로스를 총 6면을 찍어줬었죠. 얘도 동일해요. 그래서 얘 찍고 자, 찍으려고 하는데 우클릭 해야 되겠죠. 얘는 우클릭 한 번 해서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우클릭 한 번 해서 찍고 살짝 돌려놔서 컨트롤 찍고 우클릭해서 찍고. 자, 여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찍어주셔야 돼요. 컨트롤. 자, 그래서 참조창 열어보면 왼쪽에 원통 서피스 하나 잡혀있고 나머지 6개가 각각 따로따로 잡혀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D 접촉 눌러주고 처음에 원통 하나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 우클릭 선택, 선택, 우클릭 선택, 선택, 우클릭 선택. 자, 우클릭 그냥 제가 우클릭 하라고 해서 마냥 우클릭 했는데 막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냥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안쪽 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됐을 때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도 선택. 이 상태에서 우클릭 한번 해서 이 면이 잡힐 때 선택. 선택, 우클릭, 선택 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의 캠 정의가 완료가 되는 거고 나머지도 2번, 3번, 4번째까지 반복해서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봐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 두 번째는 얘예요. 선택해주고 컨트롤로 선택, 선택, 우클릭, 선택, 우클릭, 선택, 선택 계속 반복해서 3D 접촉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모터도 달았으니까 메커니즘 분석 들어가서 잠깐 이 상태로 돌려볼 거예요. 자, 근데 메커니즘 분석할 때 종료 시간은 한 100 정도로 둘 건데
저희가 이제까지 초기 구성 현재라고 뒀는데, 자, 막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아까 스냅샷 찍어 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려면, 마지막 초기 구성 단계에서 스냅샷의 마지막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스크린샷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걸 딱 눌러주고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2번, 4번 크로스가 조금 제멋대로죠. 자, 이렇게만 보면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 트라이앵글을 전부 다 보여지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트라이앵글이 초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정확하게 돌리면 처음엔 잘 돌아가다가 막 두 번째, 네 번째가 갑자기 막 먹고 들어가요. 그쵸? 제가 움직이면 안 되죠, 저렇게. 아마 다들 해보시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두 번째, 네 번째.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자, 원통 저희가 다 이 핀 같은 경우는 회전할 수 있는 상태로 뒀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방향이 어디가 됐든, 어찌됐든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지정은 안 해줬죠. 지금 이 두 번째, 네 번째가 돌아가는 얘네들 핀이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자유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돌지는 저희가 전혀 제어를 안 해줬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근데 프로그램에서 어찌됐든 얘는 회전하는 애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임의로 방향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세 번째는 이 핀이 보라색으로 찍혀 있을 때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향과 동일해서 제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두 번째, 네 번째만 중간에 계속 막 이동하고 뭔가 얘네가 엇갈려요. 두 번째, 네 번째.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핀 구속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얘네를 좀 숨기고 봐주세요. 뒤쪽에 있는 기어가 이렇게 돌죠. 얘는 반시계로 돌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돌까요? 얘는 시계로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핀들을 조립한 게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무런 정의를 안 내려주니까 두 번째, 네 번째에서 자꾸 좀 에러가 뜨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자, 저희가 이제까지 핀을 만들어주면 이 노란 색깔 축이 하나 보이죠? 보이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이 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축이. 자, 노란 색깔 축을 한번 봐보세요. 그쵸? 이 핀은 정상 방향의 이 방향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핀들이야 기어로서 맞물리게 돌아가니까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의 이 기어들의 이동값, 이 3D 접촉에 의해서 따로 제어되는 애들이니까 이 방향 정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이 핀들, 고장난 두 번째, 네 번째 핀들을
정의 편집해서 얘를 핀으로 바꿔줬습니다. 핀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정의 편집해서 핀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 메커니즘 분석 들어가서 현재 스냅샷 마지막 최종으로 꼭 바꿔주시면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잠시만요. 제가 방향을 그쵸. 제가 방향을 핀만 만들어주고 방향을 설정을 안 했어요. 제가 종료 시간을 잠시만요. 아따, 큰일이네. 종료 시간을 만으로 해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자, 이 상태에서 아까는 이 방향을 제가 다 지금 다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게 시계 방향이에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 다 시계 방향으로 돌죠. 얘를 이렇게 반대로 방향 전환으로 바꿔줘야지만 반대로 돌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를 반시계로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응용 프로그램 메커니즘에서 분석했을 때 실행시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방법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네 번째 축을 핀 구속으로 바꿔주고 대칭 이동을 눌러서 방향을 한번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랑 네 번째. 그렇게 하고 나서 메커니즘 분석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화살표 보라색 위라고 말씀드렸죠. 화살표를 보라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컴포넌트 끌기 창이 어딨죠? 예. 지금 저희는 프레임이 끊겨서 보이는데 그 강성중님이 보셨을 때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조금씩 움찔거릴 수는 있거든요. 아까처럼 심하게 막 90도까지 꺾이진 않으시죠, 지금.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한 번만 보겠습니다.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그쵸, 정상인 것 같죠? 자, 왼쪽 거부터 보면은 반시계 돌고, 두 번째 거 시계 방향 돌고, 세 번째 거 반시계 돌고, 네 번째 시계 돌고. 맞는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죠? 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컨텐츠 공유 종료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저희가 세 번째 예제는 이미지를 드렸어요. 이미지를 드려서 이미지를 입력을 해 주실 건데, 자, 일단 근데 제가 사진을 일러스트로 이렇게 4등분해서 잘라 왔는데 이게 조금 반전이 돼 있어서 순서대로 맞추려면 자, 오른쪽부터 1번 사진부터 4번 사진 있어요. 근데 오른쪽부터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자, 응용 프로그램 빠져나가시고, 자, 모양새 들어올게요. 모양새 들어와서 추가 모양새 만듭니다. 추가 모양새 눌러주시고, 자, 이름은 조금 나중에 뭐 구분할 수 있게 정면 언더바 01번 해줄게요. 자, 이거 하시기 전에 일단은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스크린샷 찍어서 현재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딱 그 메커니즘 돌리기 전 상태 스크린샷 1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예, 괜히 이거 뒤집어 있다가 사진 잘못 넣으면은 다 삐뚤어지니까 저희가 그 메커니즘에서 메커니즘 분석 돌릴 때 그 스크린샷 그거를 지금 눌러준 상태에서 다시 모양새 추가 모양새 누릅니다. 그렇죠? 추가 모양새 눌러서 이름은 정면 언더바 01번 하고 저희가 사진 불러오는 거 기억 안 나시죠? 두 번째 주 첫 시간에 했었는데 그때 지구본 파트를 불러왔었어요. 자, 근데 이제 사진을 불러올 거고 사진 불러올 때는 텍스처입니다. 텍스처. 텍스처 탭에서 끄기를 이미지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빈 공간을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파일 자체가 굉장히 뭐 바탕화면 여기서 바탕화면 눌러서 어디 들어가서 이미지 1번 가져오고 또 저희가 총 14번, 12번을 가져와야 돼요. 정면 4번, 우측 4번, 좌측 4번. 근데 매번 경로 찾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왼쪽 공통 폴더 트리에 이미지 폴더를 가져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제 파일을 이렇게 드렸을 겁니다. 3회차 예제에 3번 예제 들어가면 이미지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맞죠? 이 이미지 1번부터 3번을 우클릭해서 공통 폴더에 추가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공통 폴더에 추가 누르셨나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미지를 공통 폴더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즐겨찾기 같은 기능이에요. 왼쪽이 공통 폴더 트리고 어디를 다시 설명드려야 되나요? 이미지 가져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양새 처음부터. 자, 모양새에서 추가 모양새 누릅니다. 자, 그럼 모양새 편집기가 하나 뜨는데 이름은 정면 언더바 01번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지금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화면만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이름 정해주시고 텍스처 넘어가서 끄기를 이미지 바꿔주신 다음에 이 빈 공간 클릭해주시면 열기창 뜨는데 제가 드린 예제 파일 3번 안에 이미지 파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매번 경로 찾아가기 힘드니까 그 폴더를 공통 폴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3회차 예제 안에 3번 예제 들어오면은 이미지 폴더가 있죠. 이미지 폴더를 우클릭해서 공통 폴더에 추가하면 왼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화면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안에 있는 1번을 들어갈 겁니다. 정면을 1번, 우측을 2번, 좌측을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거예요. 자, 1번 안에 대지 1번이라고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있죠. 1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닫아버리세요. 그냥 닫으시면 돼요. 닫으시면 지금 이 모양새가 붓글씨, 마우스가 붓 모양이죠. 붓 모양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찍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파트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앞쪽 면만 쓸 거죠. 그러면은 크레오에서 다음 선택은 뭐라고 했죠? 우클릭. 우클릭하고 2번 하면은 앞쪽 면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왼클릭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앞쪽 면에만 들어가요. 자, 지금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제 화면 봐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이 하면 되죠. 이제 반복입니다. 모양새 눌러서 추가 모양새 누르고 자, 조금만 화면 봐주세요. 정면 언더바 2번 에서 텍스처 이미지 이제 공통 볼더 트리의 이미지 이거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선택하고 1번에 이번엔 2번이죠. 1번에 2번 두 번째 거 열기 가져와서 닫아버리고 이 파트 전체가 아니고 우클릭해서 앞쪽 면만 됐을 때 선택 필 버튼 들어가죠. 자, 정면은 그렇다 치는데 이 뒤쪽이 문제예요. 뒤쪽이 잠시만요. 여기 뒤에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꿔줄게요. 자, 뒤쪽이 순서대로 같은 방향이 두 번째 모양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얘는 반대로 도니까 1번, 3번이 같은 방향, 2번, 4번이 같은 방향이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 2번 사진이라고 쳤을 때는 두 번째는 얘가 원래 같은 방향이죠. 근데 얘가 돼야지 이게 두 번째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다시 얘. 네 번째는 다시 바깥쪽. 이렇게. 이 순서로 들어가야죠. 세 번째는 그러면 회색.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야지 돌렸을 때 맞물리게 같은 사진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추가 모양새. 정면 03번. 텍스처 이미지. 일단 제가 하는 거 보시고 따라 해주세요. 3번 가져와서 우클릭, 선택, 휠 버튼. 되죠? 다시 모양새, 추가 모양새. 정면 04번. 텍스처에 이미지 가져와서 1번에 이제 마지막 4번 닫고 우클릭, 선택, 휠 버튼. 자, 그러면은 정면은 다 가져왔어요. 이제 2번 부품은 이 빨간색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가져올 건데 마찬가지로 추가 모양새 우측 01번. 자, 이번에는
2번 이미지의 1번을 여기다가 가져와야겠죠. 다시 추가 모양새 우측 02번 텍스처 이미지 불러와서 2번에 2번 우클릭 우클릭 얘 아니죠 얘죠. 우클릭 우클릭 다시 우클릭 우클릭해서 선택 휠 버튼. 세 번째 우측 03번 텍스처 이미지 가져와서 두 번째 3. 자, 이번엔 얘죠? 얘죠? 1버튼. 추가 모양새. 우측까지만 해보고 돌려볼게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회색으로 맞춰줘도 구별이 가능하죠? 이제 이번에 4번 가져와서 우클릭 우클릭 선택 휠 버튼.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입혀졌고 반대쪽은 그냥 회색이라고 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메커니즘 분석에 실행 눌러주면 제대로 돌아가죠. 네. 제 이 회색 부분은 3번 예제 1, 2, 3, 4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중님 이해되셨나요? 자, 정면부터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예제 순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되시죠? 야, 그러면은 일단은 그 온라인은 여기서 교육을 종료할 거고요. 이제 이 광고판 만드는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은 광고판 만드는 조립 실습을 진행할 거고, 이 과정에서 크레오 과정은 이제 오늘부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강성중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회차 전부 다 받으셨는데, 근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프로그램을 처음 쓰시는 거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100%다 이해하면서 일단 이해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뤄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몇 년씩 써야지 완전 손에 붙는 거라서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인데 그것도 격주로 주말에 이틀씩밖에 안 했잖아요. 교육은 딱 6일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하시고 크레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굉장히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뭐 나중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아마 이 메커니즘 과정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뭐 솔리드웍스나 뭐 유지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다른 것들을 했을 때 아마 지금 했던 경험들이 좀 바탕이 돼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 교육은 또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교육이 또 생성이 되면 제가 또 초대 홍보 메일을 또 보내드릴게요. 완전히 미정이에요. 언제 할지는 솔직히 좀 모르겠고 미정이라서 뭐 동일한 걸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토마타 과정은 여기서 종료가 되고 다음 주부터 아직 2주가 남았어요. 크레오랑 퓨전 프로그램 과정이 끝난 거지 이제 진공주형을 하거든요. 진공주형 교육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돼요. 100%다 실습이기 때문에 진공주형 교육을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2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질문 두 개가 들어왔는데, 진공주형의 작업물 세트요? 작업물 세트를 받는다는 게 뭐죠? 아, 이거 진공주형 교육대 이 세트를 받을 수 있냐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이거 예제할 때 이 부품들이 좀 커요. 지금 지름이 한 100이 넘어가지고 이거 뽑는데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교육 준비한다고 이 교육 준비한다고 지금 프린팅을 계속 마비시켜가지고 현재 저희 지캠프 교육 말고 지캠프 상시 업무 프린트 업무가 좀 마비가 돼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출력해서 다음 주까지 드리긴 힘들고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프린팅 업무가 좀 많이 좀 풀렸을 때 그때 출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저희도 제작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진공주형 교육은 2주고 그 이후로도 뭐 또 다른 교육대 또 들어오실 거니까 꼭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뽑아 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중님께서 등록하는 거는 진공주형 교육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풀렸다는 그 옵션 폴더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게 왜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제가 바탕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크레오에 있는 바탕화면, 이 크레오 7.0 폴더 얘를 실행시켜서 크레오 키시나요? 아니면은 여기 밑에 작업 표시줄에서 크레오를 실행시키시나요? 아, 파일 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거 기본교육 때 설명드렸는데, 크레오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문서가 있어요. 이런 문서들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실행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크레오는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거기서 열기로 파트를 열어요. 평가판 한 달이 지나서 파일을 열어서 하셨다고요? 평가판 지나도 열면은 실행이 안 되실 텐데. 재설치 하셔야 돼요, 재설치. 아, 되세요? 이게 재설치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셔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파트들을 실행시키면 옵션이 다 그 디폴트 기본 값으로 가져가요. 근데 이 아이콘을 속성을 눌러보면 시작 위치가 이제 세팅 폴더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파트들은 안 잡혀 있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오를 실행시켰을 때 그 옵션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항상 이 아이콘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 아이콘에 크레오 세팅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나셨으면은 평가판을 재설치 한번 해보시면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재설치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주차, 2주차, 3주차 모든 과정들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다시 녹화해서 올라가니까 놓치셨던 부분, 그리고 재밌거나 뭐 기억에 남아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부분, 그런 거, 또는 뭐 좀 놓쳐서 좀 잘 안 되셨던 부분들은 그 각각 보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파일 안에서 여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디폴트로 시작하는 거고, 이미 그 컨피그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잡는 방법은, 자, 파일에서 옵션을 들어옵니다. 옵션 들어오면 제일 밑에 구성 편집기라고 있을 거예요. 자, 구성 편집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구성 편집기의 옵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구성 파일 가져오기. 여기까지 따라 하셨나요? 구성 파일 가져오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팅 폴더 찾아 들어가야죠. 저는 D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D 드라이브에 6.0 언더바 세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컨피그를 열기로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매번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일단 교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립 실습을 빨리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교육 여기서 종료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